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스케쳐스의 성공 비결, 나이키와는 다른 전략, 그리고 트럼프, CIA 지명자와 함께 중국을 향한 공격적 스파이 전략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독특한 전략으로 세계 3위, 신발 회사로 성장한 스케쳐스의 SKCHRS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쟁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스케쳐스? 과연 어떤 비결로 성공을 거뒀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스케쳐스의 성공 요인 편안함에 집중한 전략. 스케쳐스는 시작부터 다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나이키처럼 쿨함을 강조하거나 HOKA처럼 전문 러너 시장을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한 신발을 찾는 은퇴자나 가족들이 주요 고객층이었습니다. 편안함과 합리적인 가격을 중시한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스케쳐스를 선택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스케쳐스의 어린이용 신발 가격은 약 $50입니다. 고급 한정판을 출시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집중했습니다. 최근에는 피클볼 신발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도 확장하며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스케쳐스는 전 세계 매출의 약 3분의 1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키처럼 모든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모델을 활용하거나 지역별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 나이키보다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스케쳐스는 2023년에 $80억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약 4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셋째, 스포츠 시장으로의 확장. 스케쳐스는 최근 몇 년간 스포츠화 시장으로도 발을 넓혔습니다. 2023년에는 축구 스타 해리케인과 계약했고 NBA 선수 조엘 엠비드와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지배하던 스포츠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케쳐스 CEO인 데이비드 와인버그는 우리가 공략하는 시장은 기존의 경쟁자들이 간과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철학. 스케쳐스 임원진은 자신들이 발가리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발의 본질인 편안함과 실용성에 집중한다고 강조합니다. 한정판이나 고가 전략에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스케쳐스의 철학입니다. 한 고객은 척추지압사의 추천으로 스케쳐스를 신기 시작한 후 더 이상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고 활동성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스케쳐스는 단순히 신발을 넘어서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쟁사와의 법적 분쟁. 물론 성공 과정에서 난관도 있었습니다. 2023년 말 나이키가 스케쳐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스케쳐스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맞섰습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이런 분쟁에도 불구하고 스케쳐스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가족 경영과 창업자의 철학. 스케쳐스의 창립자 로버트 그린버그는 3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꾸준히 브랜드의 방향성을 유지해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와 그의 아들 마이클 그린버그가 함께 회사를 이끌며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버그는 과거 LA 기어라는 신발 브랜드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지만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회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스케쳐스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일곱째, 앞으로의 전망. 스케쳐스는 앞으로도 나이키나 아디다스처럼 화려한 브랜드, 이미지를 쫓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운 스포츠화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의 확장을 통해 2026년까지 매출 $1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스케쳐스가 어떻게 나이키와 다른 전략으로 세계 3위, 신발 회사가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편안함과 실용성에 집중한 스케쳐스의 성공 비결이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새롭게 지명한 CIA 국장 후보 존 래트클리프와 그의 공격적인 대중국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트럼프의 새로운 국가안보팀 변화하는 전략.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새로운 국가안보팀을 꾸리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 래트클리프를 CIA 국장으로 지명하면서 공격적인 대중국 스파이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수요일에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래트클리프는 트럼프의 첫 임기 때부터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 고위 관리들을 겨냥한 스파이 작전과 사이버 공격, 억제 같은 더욱 강력한 비밀 작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둘째, 미국 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 공격이 최선의 방어. 과거에는 주로 방어 중심이었던 미국의 정보 작전이 이제는 공격적인 역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래트클리프는 중국의 통신망 침입과
중요 인프라 해킹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가 이를 강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2019년에 이미 CIA가 중국 지도층을 겨냥한 비밀 선정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승인했는데요. 여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여론 조작과 고위 관리들의 부패 의혹 제기 같은 활동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전직 고위 관리들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 같은 비밀 작전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셋째,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 하지만 이 같은 전략에 대해 논란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래트클리프가 중국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노력을 덮으려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래트클리프는 2020년 선거 당시 중국의 위협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러시아 문제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래트클리프는 러시아도 위협이지만 중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을 더욱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넷째, CIA 정보원 네트워크 재건의 어려움.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스파이 전략을 바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10년 전 중국 내 CIA 정보원 네트워크가 대규모로 붕괴된 이후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실패 경험 때문에 CIA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작전 수행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트클리프는 중국 관련 정보, 기밀 해제와 중국 분석과 확충 같은 과감한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 전망 대중국 전략의 방향. 트럼프와 래트클리프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중국 전략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직 정보 관리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이나 국제적인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더 이상 방어에만 치중하지 말고 공격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월츠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한 CIA 국장 후보 존 래트클리프와 그의 공격적인 대중국 스파이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